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대단합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그 소한이 오늘입니다. 내일 모레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체감 기온은 무려 영하 25도 아래로 곤두박질을 친다고 합니다. 시청자님들, 두툼한 외투 단디 챙겨 입고 곧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따뜻한 아랫목의 이불 속이 생각나는 그런 날에는 구두로 추억이 떠오릅니다. 구두로 어원과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우리나라 유일의 구들 교육기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방바닥에 고를 내가지고 불을 떼는 장치, 또는 고래를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을 덮고 그 아래 불을 떼 가지고 난방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실록 29권에 7년 7월 19일자에 보면은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께서 각각 5칸을 구들방을 만들어 주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구들은 우리 결의의 오래된 난방 방법이죠. 이 구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 아래의 고래를 따라 열이 이동하면서 바닥을 열을 저장하게 되고, 이 저장된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오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난방하는 방법이죠. 이는 복사, 전도, 대류 열 전달 방법을 고루 갖춘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이고 뛰어난 난방 방법이라고 합니다. 복사라는 것은 불을 떼 가지고 이 돌 같은 걸 달가 놓으면 불이 없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확 열기가 나죠. 그걸 따뜻한 거, 그게 바로 복사죠. 복사열이죠. 그리고 전도는 여기서 불을 떼는데 여우의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달돼 가는 거, 전도. 그리고 대류는 기류를 따라 가지고 뜨신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열을 서로 전달을 하는 걸, 이걸 갖다가 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 전달 체계를 갖춘 구들은 두한족열, 두한종열이라고 하죠. 머리를 차게 하고 배꼽 아래를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한방의 원리에 가장 알맞은 난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들의 원리는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거든요. 요거에 막아보면 어때요? 불이 눕게 돼요, 불이. 그리고 불을 눕혀가지고 고래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불의 열기를 이용해가지고 난방을 하는 난방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인 불을 밟고 불을 깔고 있으며 불을 베고자 하는 문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불을 눕힐 줄 아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온도로 발생한 추운 기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경험의 법칙에 따라 처음에는 외부에서 돌을 달가 가지고 그 불이 없더라도 그 돌이 다른 열을 갖다가 이렇게 쬐면서, 그리고 또 거기 식으면 끈안고 또 궁디에 깔고 앉고 이래 가지고 몸을 갖다가 눅눅하게 하던 이런 방법에서 차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바닥에 떼 가지고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연기를 바깥으로 빼고 열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처음에는 줄고래 외고래였다가 두고래 세고래 늘어가다가 전체적으로 방 안 전체가 온통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승되어 오던 구들은 마구잡이식으로 막 나무를 산에 가 배가도 떼고, 그리고 뗄감을 막 깔비를 끌어 떼고, 그러다 없으면 나무 뿌리까지 막 고지배이라 해가지고 그럴 때 보면 나무 뿌리를 막 깨다가 떼거든요. 이런 걸 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림 훼손이 극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선 왕조 때에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적이냐?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궁궐에서 집을 지려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떼가고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갔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소나무는 가지만 치고 참나무 같은 건 다 베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아마 관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제, 왜냐면 소나무를 가지고 고려시대에는 건축에서 참나무나 이런 걸 갖다가 처음 기둥을 쓰고 건축재를 썼는데, 그거는 자꾸 비틀리고 하는 게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꾸 방에 뭐 지붕이 떠들리고 이런 뭐 불합리한 게 많으니까 결국은 소나무를 써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덜 들리잖아요. 꼬이도 눌리니까 깔아앉아 버리고 이래 되니까 소나무를 이제 보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땔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이 적게 땔감이 적게 되는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바닥과 아궁이 바닥과 높이차를 자꾸 낮춰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30cm까지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때면 불이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솥자리에서 맴돕니다. 솥자리에서 맴돌다가 바깥으로 일부는 나오고 바깥으로는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안으로 되고 일부는 바깥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엌 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차죠. 그리고 특히 습한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에는 불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막 연기가 막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새마을 운동 요까지 시기가 땔감이 가장 부족하고 그걸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만들었던 구두를 해치해보면 대부분이 높이 차이가 고래빼 안 된다는 거죠. 두 자를 넘는 게 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어린 시절인 6, 70년대쯤 돼가지고 뭐로 바뀌었느냐? 바로 연론이 장작이나 집에서부터 연탄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거죠. 그때는 초겨울이 되면은 가스 중독사가 거의 매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다반사였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연탄가스에 취하면은 좀 입 벌리고 무조건 김치국물을 밀어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른들의 말들이 지금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 위험한 일상을 종식하게 된 것은 우연히 미국의 건축가인 라이트라는 사람이 온수순환 방식의 바닥난방을 개발하면서 그것은 보일러에서 달고 있는 온수가 물 파이프를 따라 가지고 방바닥을 쭉 돌면서 난방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소형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정용 기름보일러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보일러라는 것이 그때 이제 보고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일컫는 웰빙, 이 웰빙 바람을 타고 친환경주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택, 그리고 생태환경주택 등 황토방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은 온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새롭게 붐을 타고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한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아 가지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구들 경제가 번쩍하고 일어나더라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들 현장은 턱없이 부족한 일감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웰빙을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일꾼은 1명이 필요하다면 10명이 지금 이 양성자 교육을 통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구들 교육을 받은 일손들끼리 서로 밥그릇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수년을 따라다니며 몸으로 익히고 배워야 구들 제대로 된 이 구들 장인이 되는데 그냥 뭐 이틀, 3일, 일주일 뭐 이만에 뚝딱 하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이론도 없이 구전으로 막 가르쳐 가지고 이래 한다 저래 한다 하고 이래 갖고 이 구들 기술자라고 뚝 바깥에 내놓는 이게 엄청 많아요. 참 교육비만 챙기는 이 얌체들 교육비에 눈이 멀어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닌 얼치기 낭인들을 무더기로 양성하는 일은 자제되는 것이 구들 장인들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들 교육은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 산하의 전통문화교육원이라는 데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과 현장 위탁과정인데 그 중에서 현장 위탁과정에 온돌과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과정인데요. 현장 위탁과정은 1년에 550시간을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 550시간 중에는
그 집합교육을 해줘 전통문화교육원에 가지고 30시간을 받고요. 그리고 전남 강사가 실습장에서 교육하는 거 요거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장 참여 교육 전담 강사가 현장 지도 교수가 현장에 있으면 거기 가지고 구들론 데 가지고 뒤에 디모도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320시간 요래 가지고 320시간 플러스 200시간 플러스 30시간 요라면 550시간이 나오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리 현장 교육 및 요 학습 교육 그러니까 문화재 교육원에 가지고 받는 30시간을 빼고 나머지 520시간은 유동성이 있다. 치고받는 게 있다. 요 뭐 10시간 더 하고 덜 하고 빼고 받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20시간을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현장 교육을 위탁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했을 때는 300만 원인가 이래 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주는지 알 수가 없고 200만 원을 받았는지 300만 원을 받았는지 지금 알성방송합니다. 그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지도 교수님이 일정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사정과 현장 지도 교수 스케줄에 따라서 3월경에 시작해가지고 보통 9월경에 끝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이 짜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 수리 양성자 과정에 교육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 전화번호 나오죠. 041-830-7825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중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화를 해가 문의해가지고 지원하시면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많이도 아니고 한 5명 내외를 아마 교육을 시킬 겁니다. 여기에서 1년 과정 550시간을 교육받는 거하고 그냥 얼치기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이틀 만에 4일 만에 뭐 기술자 자격증 땄다고 이러고 오는 사람들 있죠. 그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죠.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의 이불 속 추억을 가진 분들의 어릴 적 향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난방 방식인 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나 자신 또한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할 수가 있지만 반응이 나쁘면 내일 하고자 해도 오늘 여기서 반응이 안 좋으면 제가 내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의 특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시공 과정과 관리 과정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